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은 ISC라는 업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2021년 7월 24일입니다. 이 업체는 러버와 IC 테스트 소켓을 78.1%의 매출을 갖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메모리 52%, 메모리 48%를 갖고 있는 업체고요. 2020년 매출 기준을 따졌을 때 실리콘 러버 타입이 60%, 버닝 소켓이 14%, 포고 타입이 23%, 테스트 인터페이스 유닛이 3%로 매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요, 이제 후공정에 이 웨이퍼 테스트가 아닌 버닝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에 ISC 이제 부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테스트 소켓 동작 개념을 보면요, 웨이퍼 테스트가 끝나서 이걸 이어받아서 버닝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를 하여 제품을 출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메모리 테스트 소켓, 로직 테스트 소켓, 버닝 소켓, RF 소켓 등등등 많은 부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 분야의 포고와 러버 타입을 먼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리노고홈이 주 포지션입니다. 이제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러버 대비 긴 수명을 갖고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반도체에서 사용에 적합을 합니다. 즉 리노공업에 있었던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리고 R&D 테스트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러버 타입 같은 경우 ISC의 주 장점을 갖고 있는 부품인데요. 반도체 손상을 줄 확률이 낮고요.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기 신호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고 고속 반도체 테스트의 원가 경쟁력 우위입니다. 그래서 동사 ISC 같은 경우 메모리의 약 90%를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포고 타입보다 비용이 조금 싸기 때문에 R&D 테스트에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양산형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분야를 ISC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닝 소켓 같은 경우는 고온과 인계값에 가까운 높은 전압을 가하여 제품 분량을 조기 검출합니다. 즉 1년 이상, 즉 제품이 지금 나왔는데 1년 뒤를 예측을 못하는데 이 1년 뒤를 예측한다 생각해서 1년 뒤에 부품이 고장날지 안 날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즉 1년 이상 사용 후 스트레스를 받는 제품의 분량을 조기에 검출한다는 건데요. 매출이 2020년, 2021년, 2022년 점점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리노곰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연구개발을 이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테스트 피치의 미세화를 이제 연구 개발을 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솔더블 배열의 주류가 0.8mm인데요. 현재는 미세 피치 디바이스 대응하기 위해서 0.25에서 0.2mm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제품의 두께가 얇아 신원 손상이 적어 하이스피드 요구하는 패키지에 매우 유리하고 반도체 디바이스 단자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졌는데 테스트 피치의 미세화에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온 테스트에 대한 연구 개발, 고온 특성이 계산된 실리콘 러버와 도전성 입자 형상 및 재료를 개발하여 버닝 테스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개발을 하였고요. 고온에서 테스트할 경우 솔더벌의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러버 소재를 사용한 소켓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테스트 제품의 수명 증대, 즉 도금 재질이 SN 이후에 NI로 되어 있고 제품 수명이 50K 이하로 부족한데 내구성이 우수하여 100K 이상의 높은 수명을 양산하에 성공을 하는데 이 접촉 저항이 증가가 적어 테스트 소켓의 수명이 약 2배 향상된다. 이런 테스트 제품의 수명 증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였고요. 포거와 러버의 결합, 스마트폰 및 각종 휴대기기 수요 증가로 인해 로직 및 패키지 수요와 종류, 문제점으로 장비 푸셔가 편차에 대응이 가능한 소켓이 필요함에 따라 포고의 장점, 러버의 장점을 하나로 통한 소켓이 필요. 포고 소켓의 경우 핀 길이가 낮아질수록 생산성 및 제작 비용이 상승하지만 디바이스 테스트 스피드가 증가함에 따라 하이스피드 대응 소켓으로 소켓의 높이를 줄여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고 포고 탑핀과 러버를 결합, 이런 포고와 러버의 결합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 저하의 문제 해결, 소켓의 파손을 줄이고 패키지와 소켓 간의 얼리고 미스, 일체 미스를 줄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테스트, 차별화된 강도가 높은 사각핀을 사용하면서 핀의 파손, 이탈, 도금 마모 등에 의하여 수명 저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내마 모성을 향상시킨 신규 스프링 핀을 개발하고 모두 파손 방지 및 리페어 시간 단축 효과 발생, 이러한 수명 저하 문제를 또
이제 연구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제품을 이제 연구해서 상용화 시켰는데요. 오른쪽을 보면요, 이제 매출의 거의 12%, 9%, 7% 거의 100억 이상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요. 특허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ISC는 핵심 기술 특허 무효 소송에 최종을 승소했습니다. 즉 실리콘 로봇 소켓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관련해 후발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려줬고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DDR5 시장에 개합니다. 최근에 올해 초 삼성전자가 하이K 메탈 게이트 HKMG 공정 기술 기반으로 512기가 DDR5 메모리를 개발했습니다. 즉 DDR4 도입했을 때 14년도에 도입했었는데 ISC 매출 비중을 보면 15년도에 14%에서 16년도에 30%로 늘어났고요. DDR5가 내년부터 들어간다, 상용화되기 시작한다 하면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내년에 8%에서 2023년에 30%로 점점 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러버 타입의 비메모리 시장입니다. 왼쪽에 그림 보면은 저것이 ISC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ISC 요 위에 있는 소켓이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소켓 아래 보면은 초미세 피치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러버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요, 이런 ISC 테스트 소켓의 이 매출 구성에 점점 비메모리가 늘고 있습니다. 즉 비메모리 러버 타입 소켓 마진은 약 30%이기 때문에 ISC는 이것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비메모리 테스트 분야를 확대 예정을 할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거래처 및 납품길인데요. 수출로 미주 지역, 동남아시아, 중국, 대만, 유럽 지역, 즉 설계 및 영업 담당자가 팀을 구성을 하고요. 샘플 제작, 테스트, 양산, 사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거래처는 약 330개고요. 납기일은요, 국내 2에서 4주, 해외 6에서 8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요, 수출 비중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네 번째, 강소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이 되는데 왼쪽에 하단 보면 ISC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데 상단을 보면요,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기술투자, 사업자금, 인력, 수출, 마케팅 등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전 과정에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3천억 원의 규모의 소부장 전용 펀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체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데요. 2021년 5월 24일 날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516만 7,643주를 장외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평단은 28,736원이고요. 28,736만 원에 516만 7,643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것이 헬리오스 제1호 1호 3호 투자 합작회사 메이슨 캡터스 혁신성장 투자 조합이 1호가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메이슨이 투자자 협약을 맺어서 이제 30만 3,979주를 갖고 있고요. 헬리오스 제1호가 486만 3,664주를 갖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정영배 사장 주식이 55만 5,894주가 현재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질권 설정 계약 자체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때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를 하는데요. 이거 살짝 약간 좀 알싸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체크포인트 두 번째, 전환사채 및 사용 내용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요, 총 전환사채를 총액의 300억 원을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제 미전환사채가 78억 7,500만 원이 있고요. 현재까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전환사채 즉 주식으로 발행된 게 221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8억 7,500만 원이 이제 주식으로 발행될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장을 받아서 무엇에 사용했냐? 베트남 공장이 증설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요.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주가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두 가지가 약간 알딸딸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8년부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들쑥날쑥하고요. 현재 시가총액 4,040억, PER이 73.4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가총액의 20년 당기순이익을 나눈 거고요. 주가는 24,700원입니다. 즉 메모리 테스트 분야의 90%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버닝 소켓의 시장 진출, 특허를 500개 이상 갖고 있는 부자, DDR5 시장에 이제 계약 초입, 러버 타입의 비메모리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거래처 및 짧은 납품 기회를 갖고 있고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두 가지, 대주주 변경사항과 전환사채 전환 및 비용,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주식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신규 종목 업로드 됩니다. 공부하고 상상하고 주식 사고 묵혀두는 푸근한 주식 투자 주문함 TV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